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여성들이 피해자이기에 더 마음이 가는 사건입니다. 2000년대 초반, 경찰들은 두 구의 시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신들은 미라처럼 테이프로 꽁꽁 감싸져 있었고 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한 시신은 여행용 가방 속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한 시신은 충격적이게도 임대용 주택의 벽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시신의 주인들은 당시 영국을 방문 중이던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 때는 2001년 11월 18일,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북부인 요크셔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걸어서 펍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날씨는 굉장히 추웠고 어두웠어요. 그렇게 길을 걷던 남성은 길 옆에 버려져 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방은 여기 버려진 지 몇 주나 지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안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냥 누가 가방을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는 남의 물건이니 건드리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날 이 남성은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방을 열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자마자 그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가 처음 목격한 것은 머리카락 뭉치였고 그 다음으로 그가 목격한 건 사람의 눈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행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은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괜히 여행 가방에 손을 댔다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비에 씻겨져 내려갈까봐 여행 가방 위에 텐트를 세워놓고는 아침에 해가 뜨고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날 경찰들은 드디어 여행 가방을 열어보게 돼요. 이 시신은 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나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눈을 제외하고는 입이며 코며 테이프로 미라처럼 꽁꽁 둘러싸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일반 투명 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파란색에 남자 캐릭터 무늬가 그려져 있는 선물용 테이프였어요. 경찰들은 테이프가 워낙 독특하니 범인을 찾기 쉽겠노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시신을 통해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 형체가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였고 부패가 너무 심하게 된 터라 부검을 한다고 해도 뭘 알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여성은 신분증도 없었고 소지품 또한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이 여성이 동양인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이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아무런 수사의 진전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2002년 3월이 되었어요. 요크셔 지역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런던 동쪽에서는 집 수리공이 런던에 있는 임대주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의 일부로 그는 욕조 패널을 뜯어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됐는데 한 패널을 뜯자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구더기와 파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들을 불렀습니다. 경찰들은 그 욕조 패널을 통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딱히 별다른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파리들과 구더기들의 양으로 봤을 때 뭔가 있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벽을 뜯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벽 쪽에서 문 손잡이가 없는 또 하나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뜯었을 때 엄청난 악취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신은 요크셔에서 발견된 시신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특히 테이프로 얼굴이 미라처럼 감싸져 있는 것이 똑같았죠. 이번에는 전과 다른 테이프로 감싸져 있었지만요.
경찰은 이 건물을 전부 수색했지만 이번에도 신분증이나 별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시신이 사망한 후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타입의 파리들이 시신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곤충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신이 사망한 지 4개월쯤이 지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또한 동양 여성이라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 경찰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첫 번째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파란색 테이프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런던의 예술가인 길버트와 조지라는 남성들이 테이트 모던 갤러리 기프트샵에 판매하고 있던 테이프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어. 테이프는 800개에서 850개 정도만이 판매가 되었고 이 테이프를 판매하던 기프트샵은 런던의 두 곳, 영국 남서부 지방의 코널,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리버풀이 다였습니다. 모두 요크셔 지방이랑은 거리가 좀 됐죠. 이제는 수사에 인류학자가 투입되어서 유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유해를 통해서 첫 번째 여성의 나이는 20살에서 25살 사이이며 인종은 한국인이거나 중국 남부지방의 출신의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해 조각을 부검을 해본 결과 사인은 지식사이며 죽기 전에 폭행까지 당해서 머리 쪽 부상을 입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날짜는 10월쯤으로 추정되었고요. 다음으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건 그녀가 들어있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한국에서 제조된 여행 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렇게 영국 경찰 측은 한국 경찰에 연락을 취해서 협조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한국에서 21살짜리 여성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실종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영국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 방향을 옳게 잡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 측에서는 그녀의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 파일을 영국 측에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영국 경찰이 해당 시신과 지문을 대조해 봤을 때 이 지문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문의 주인은 21세 한국 여성 진효정 씨였습니다. 요크셔 경찰들은 런던으로 나가서 런던 경찰들이랑 합동수사를 시작하게 됐고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한편 당시 런던에서는 피해 여성이 22세 여성의 한국인 송인혜 씨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열심히 수사 중이었죠. 송인혜 씨는 당시 영국 유학생 신분으로 런던 동쪽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주 중이던 여성이었어. 이 아파트가 그녀가 사망 후 발견된 동일한 아파트이기도 했죠. 사실 진효정 씨 또한 영국에 유학 중이던 유학생이었고 런던에 거주 중이었고 생전에 런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어요. 이 두 여성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했고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송인혜 씨는 생전 자신의 친절한 집주인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항상 말을 했다곤 해요. 집주인은 김규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 또한 20대였고 런던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아 송인혜 씨랑 친해지게 됐고 이들은 같이 어울려 놀며 동네 사람들도 이 둘이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송인혜 씨가 실종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가 어딨냐고 왜 안 보이냐고 묻자 김규수 씨는 송인혜 씨가 호텔 매니저로 취직을 해서 이사를 갔다고 말을 하고 다녔대요. 사실은 그가 임대하던 주택의 벽 속에서 차갑게 죽어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김 교수는 런던의 원룸들을 몇 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던 모양이었죠. 사실 놀랍게도 그가 임대하던 다른 아파트 중 한 세입자의 정체는 진효정 씨인 것으로 밝혀졌어. 사람들이 진효정 씨의 근황을 물었을 때도 김 교수는 어느 남성이랑 같이 차를 타고 떠난 후에 안 보인다며 핑계를 댔다고 밝혀졌죠. 그가 임대하던 두 곳에서 2명의 세입자가 실종되었는데도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연관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 경찰은 김 교수의 행적을 찾던 중에 그가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진효정 씨의 아파트를 수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효정 씨의 집에서 잔인한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핏자국이 이곳저곳 가득했고 집에서는 악취가 가득했어요. 이 현장으로 짐작하건대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살해가 된 후 옷장에 보관되었다가 그녀의 여행 가방에 담겨 요크셔로 시신이 이동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경찰은 김 교수의 전 여자친구랑 연락이 닿았고 그녀의 집에 가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 중 하나는 시신에서 발견된 파란 테이프를 아냐는 질문이었죠. 전 여자친구는 매우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서 파란 테이프를 꺼내서 보여줬어. 사실 그녀는 이 테이프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던 갤러리 기프트샵에서 산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테이프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있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끼던 테이프가 살인에 이용된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어. 그리고 경찰들은 이들의 신용카드가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심지어 피해자들의 돈으로 캐나다에 휴가까지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른 사용 내역 중 한 건은 런던의 렌터카 업체 근처에 있는 ATM에서 현금을 뽑는 데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들은 바로 렌터카 업체로 가서 김 교수라는 남성에게 차를 빌려준 기록이 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며 김 교수라는 남성이 푸조를 빌렸고 655마일을 탄 기록이 있다고 답했어. 655마일이면 런던에서 요크셔까지 왕복거리였죠. 그리고 경찰이 이 차를 살펴보던 중에 트렁크에서 진효정 씨의 혈흔이 발견되었기에 김 교수가 범인이라는데 더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이쯤 캐나다에서 김 교수를 강제 송환해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김 교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자비로 런던행을 끊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발로 영국에 돌아온 김 교수는 즉시 체포가 되었어. 그렇게 체포가 된 김 교수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영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영국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자퇴를 하고는 집을 사서 임대업이나 하자 생각을 하고 영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친구를 만들던 방법이기도 했어.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친근하게 지내며 친구로 지내는 것이었죠. 한편 한국인 여성들은 낯선 타지에서도 나이도 비슷한 한국인이 집주인으로 지내며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내고 믿으면서 가까워진 모양이었어요. 김 교수는 그것을 이용했지만요. 그를 아는 지인들은 모두들 김 교수가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싫어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김 교수는 놀랍게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왜 이 무고한 두 여성들을 죽인 건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됐던 걸까요? 김 교수는 최소 23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직까지도 영국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